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테라 천연 에센셜 오일, 이 소중한 에센셜 오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잘 쓰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잘 보관하고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사실 도테라 제품은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해야 될 거 100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거 100가지. 만약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저는 아무리 품질이 좋다 해도 저 같은 사람은 도테라 제품을 못 썼을 거예요. 제가 이 귀한 에센셜 오일을 잘 쓰기 위해서 얘를 너무 열심히 관리한 나머지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뭔가 이제 우리가 엇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테라 제품을 이제 마지막까지 잘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에센셜 오일과 관련된 그런 관리, 보관 내지는 저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햇빛에 두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일단 보시면 갈색 유리병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 놓고 쓰시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뭔가 이걸 소분한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나눠 마실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내가 이 한 병을 가지고 몇 병씩 나눠서 핸드백에도 넣고 아니면 집안 거실에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소분해서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실 때에도 갈색 병이 있어요. 그런 거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갈색 병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걸 너무 직사광선에 놓으시는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댁에 만약 이 도테라 에센셜 오일이 한두 병이 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한 병, 두 병 사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머리 아플 때 쓰니까 막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가 좀 더 잘 되고 화장실을 잘 가게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하니까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이렇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제품이 진짜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러니까 이거를 잘 보이는데 놓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들 생기실 거예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실에 한복판에 햇빛 잘 들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온 손님들도 이거를 볼 수 있는 곳에 놓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 공간이 햇빛이 너무 잘 드는 그래서 직사광선인 공간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얘가 차광 용기라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조금 덜 뛰더라도 얘네가 안전한 공간에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게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길목에 있어서 장소를 바꿀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햇볕을 가려주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에센셜 오일들은 이런 직사광선에 두지 않는 게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렇게 잘 보관만 잘 해주셔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곳에 이 에센셜 오일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이 변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속 편한 방법은 저는 어떻게 넣냐면 그냥 찬장 같은 데에다가 얘를 넣어놔요. 그래서 저의 오일 저장소가 있어요. 오일 창고가.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손님들은 아니 남의 집 서랍을 막 열어봐 막 이런 거죠. 너 요즘에 뭐 있니? 막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밖에 보이는 데에다 놓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저희 수납장의 한 켠에 이제 안쪽에 넣어 놓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온도 변화가 가장 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굳이 무슨 오일 냉장고를 사실 필요도 없고, 전혀 얘는 그냥 무심한주 툭 그냥 안에다가 대단하지 않은 걸 넣는 것처럼 원래 제일 귀한 거는 그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심하게 툭 이렇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막 뜨거운 여름철에 차 안에 진짜 덥잖아요. 근데 그런 차량 안에다가 뭔가 이런 시트러스 계열, 특히 얘네는 이제 열 처리를 못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압착법을 통해서 이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여름철에 차 안에 얼마나 더워요. 그런 곳에 놓고 내리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런 소중한 로즈 페탈 있잖아요. 로즈 에센셜 원액 이제 그런 것들도 한겨울에 너무너무 추운데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시긴 할 텐데 너무너무 추운 곳에 로즈 페탈을 놓고 내리시거나 이제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굳어요. 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이제 병에 들어가 있는 이런 병 뚜껑을 열 때 잘 안 될 때 엄마들 어떻게 하죠? 보통 중탕하잖아요. 네, 근데 로즈 페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온도를 그런 식으로 막 인위적으로 올리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로즈 페탈을 이렇게 손에 꼭 잡고 계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잡고 계시면 그
그다음에 알아서 얘네가 녹거든요. 사람의 체온 정도면 충분합니다. 얘를 녹인다고 뭔가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는다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딱 잡고 약간의 나의 체온만 좀 전해주시면, 로즈 페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해결법까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제 회원분들이나 저한테는 아직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데, 가끔 이런 시트러스 계열 오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그런 결정체처럼 이런 왁스 형태로 이게 결정체의 모양을 가질 때가 있대요. 원래 이런 시트러스 계열 애들에서는 그렇게 왁스 성분으로 이제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병에 담기 전에는 정말 미세한 필터로 그래도 한 번 걸러서 이 병입을 하게 되는데, 병입 후에 얘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왜 제가 온도 말씀드렸는데, 뭐 어떤 온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왁스가 추후에 생기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했구나, 이건 내가 쓰면 안 되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거구나. 다음번 내가 오일을 쓸 때, 이미 이건 생겨난 거니까요. 다음번 오일 쓸 때는 좀 더 온도 관리를 뭐 따뜻한 곳에 이거를 뭐 놓는다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좀 햇볕 잘 가려진 곳에 놔야지,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왜 시트러스 계열 부분에서 저나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한테 있었던 일은 뭐냐면, 야로우 폼을 쓰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여기에 뭔가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녹여서 쓰기는 썼어요. 이제 야로우 폼은 야로라고 하는 서양 토플과, 폼은 파미그란트의 줄임말이잖아요. 석류. 그래서 이런 자연 성분의 그런 왁스 형태로 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과일 껍질들 있잖아요. 그 과일 껍질하고, 얘는 지금 석류 씨잖아요. 이제 그렇게 과일의 씨앗에서 그런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야로우 폼도 예외는 아닌 거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에센셜 오일은 뭔가 여기에 방부 처리를 따로 하지 않아도 얘네가 갖고 있는 항산화 성분이라든가 얘네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막 에너지 덕분에 우유처럼 뭐 일주일 내에 먹어야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트러스 계열 같은 경우는 워낙 엉덩이가 가벼운 이제 입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얘를 한번 뜯으면 이왕이면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트러스 계열은 개봉 후 6개월 안에는 좀 써주시는 게 이 향을 즐기는 데에도 확실히 조금 더 나중에 오래되면 향이 많이 날아가기는 해요. 이제 그런 부분, 시트러스는 좀 더 빨리 챙겨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유통기한에 대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시트러스 계열은 이제 제가 6개월 말씀드렸던 거는 가장 좋은 상태로 쓸 수 있는 거는 6개월이에요. 나머지 잎사귀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나무 계열 오일들은 훨씬 더 오래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 안 한 에센셜 오일은 또 더 오래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몇 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제조 연월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나온 제품부터는 이게 유통기한으로 바뀌었어요. 뚜껑을 따서 쓰는 둥 마는 둥 했는데 한 5년 됐어요. 이런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죠. 이제 마지막으로 미르 에센셜 오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제 친구가 어제 놀러 왔어요. 이제 막 향도 맡고 뭐 이제 우리 막 이제 바르고 몇 가지 우리 너무 좋아하는 거 하는데,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손님이 진짜 세거든요. 야, 나는 새 병뚜껑 따는 것보다 네가 꼭 닫은 뚜껑 여는 게 제일 힘들어. 이럴 정도로 저는 기본적으로 진짜 손 힘이 되게 센 편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손 힘이 센 저이지만 미르 에센셜 오일 오랜만에 뚜껑을 열 때는 진짜 저도 여기가 빨개져요. 이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조금 미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하얀 결정체가 적기는 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오랜만에 쓰시는 분들은 하얗게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어요. 이거는 예전 사진 같이 이제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상했어. 어떻게 가뜩이나 이게 미리 좀 우리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래도 나름 성경 오일인데 프랑킨센스랑 미르는 그 가격대가 레몬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거 버려야겠다 하지 마시고, 걔는 미르라고 하는 에센셜 오일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르는 조금 더 오래 놓고 써도 되는 에센셜 오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얗게 되어 있는 걸 어떻게 없앨 거냐. 어떤 분들은 여기 병뚜껑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이제 한번 이렇게 휙휙 해가지고, 그러면 코코넛 오일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잘 닫히고 해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게 코코넛 오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 뚜껑을 닫을 때 코코넛 오일이 줄줄줄줄 새는 게 벌써 막 상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르 에센셜 오일을 정말 많이 써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제 저도 맨날 미르만 쓰진 않잖아요. 저한테 좋은 에센셜 오일 얼마나 많은데요. 미르 너무 좋지만 그때그때마다 꽂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썼을 때 하얗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알코올 솜으로도 한번 빨리 닦기는 해요. 그리고 그런 성분의 것들은 금방 휘발되니까 그렇게 닦아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얀 걸 보면 내가 최근에 미르를 덜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분간 좀 더 열심히 쓰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식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 식재료마다 어떤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좀 더 빨리 물러지는 채소도 있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렇게 보관이 가능한 애도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런 특성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도테라 제품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가 상하거나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진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이거 하지 말랬어, 이건 하랬어, 이렇게 복잡했으면 제가 아예 못 썼을 거예요. 별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막 너무 벌벌벌벌 떠면서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너무 벌벌 떠느라 시트러스 계열 이거 뜯어놓은 지 진짜 한 3년 동안 이거 한 병 다 못 쓰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귀하고 소중한 거일수록 무심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톡톡 꺼내서 쓰는 거.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